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에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로 여당 내 갈등이 다시 분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지만 친윤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통과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계엄 모의 정황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힙니다.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첫 소환으로 전현직 장관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됐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똥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를 깨고 대통령실에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에 이뤄진 일이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담화 발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온 윤석열 대통령.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다시 나와 29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계엄은 사명권, 외교권과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탄핵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담화 말미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담화는 방송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고지됐으며 윤 대통령은 담화 녹화 후 곧바로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등 40여 개의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임기와 국정 안정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한 이번 담화는 국회 탄핵안 재표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 행위를 알리려고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을 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군에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증언들이 잇따랐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윤학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이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무장 병력을 소규모로 투입했다며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군인들의 증언은 과연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포함한 정치인 14명 체포조가 있었다거나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지시가 상부에서 전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포탄, 테이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막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마이크 방송을 전파가 돼서 무엇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게 1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관계자의 경내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은 담을 넘어야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오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고 했지만 특전사와 방첩사 소속 주요 부대는 최소 이틀 전부터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여야 대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탄핵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고 그 이유는 야당의 입법 폭주였다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오자 한 대표는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호 당원 대통령 징계 여부를 심사하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으로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민주당 역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탄핵이 왜 필요한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단 1초도 맡길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담화에 여야 대표가 대통령 직무 즉시 배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이번 담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5선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 대통령 탄핵안 찬성 반대 입장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빠른 당 정비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신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반대, 그러니까 부결이 여전히 당론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당일 대통령의 기습 담화까지 터지자 한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수위 높은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문제를 당에 일임하고 조기 퇴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의원들 앞에서도 처음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래는 술렁였고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고성에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났다는 평가가 여권에서조차 나오는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당내에선 탄핵안 소신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쪽의 입장도 확고한 만큼 추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내분 양상은 당분간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합니다. 보고된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은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장관의 보안폰을 놓친 사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서 이 보안폰과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는데 계엄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8일 장관 집무실과 공간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뒤늦게 보안폰을 놓쳤다는 사실을 안 뒤 나흘 만에 다시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전 장관 보안폰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이 없었습니다. 도청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안보전화인 보안폰과 관련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는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수사의 기초 단서가 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꼽힙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뒤 장관 보안폰은 국방부에, 서버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해 보안폰을 확보하고 서버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전화기 자체에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버에 담긴 통신 내역이 중요합니다. 보안폰은 전체 서버 자체를 압수해야 합니다. 폰 자체엔 기록도 안 남고 전화번호도 암호화돼서 확인의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분석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물론 군내 명령 전달 과정 등 계엄 모의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국무위원들로도 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은 함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국무위원들로도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통해 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개헌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해 회의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와 윤 대통령 관여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장관 등을 추가로 소환해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시 불러 사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수도방위 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앞서 이들을 긴급 체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두 사람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는 달리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한 지 36시간 만입니다. 영장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조 청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비상계엄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는데 허위 증언이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직의 최고수장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좁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 수감됩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마지막 주문 낭독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난 대법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고 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곧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감을 위해 조 대표에게 오늘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데 조 대표 측은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침상 3일 정도까지는 일정을 미룰 수 있는 만큼 다음 주까지는 조 대표에게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은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김태원 기자가 조 전 대표의 사건 일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 의혹부터 입시 비리 의혹까지 일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내 정경심정 교수를 시작으로 오촌 조카와 친동생, 딸 조민 씨까지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취임 35일 만에 장관 자리를 내려놓은 조 전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1심에서 의혹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진 않았던 조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원내 3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제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잠시 출렁였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금융수장들이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시장 안정 노력과 대외 소통 능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6조 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 14만 호 공급을 당초 목표대로 완료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글로벌 전략회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3% 더 떨어져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38주 연속 상승세를 지켰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28년 뒤인 2052년에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평균 가구원 수가 점차 줄어 불과 10년 후에는 1.99명으로 2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벼 재배 면적을 여의도의 276배 규모인 8만 헥타르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등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영동에 눈이 그치고 오늘은 서쪽 지역에 눈이 내리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 등 최대 7cm까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함께 기온도 낮아져서 내일은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서쪽을 향하는데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구름을 발달시켜 오늘 서쪽 지역에 눈과 비를 뿌립니다. 따뜻한 해수면과 상층 기압골 사이에서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서해안부터 비나 눈으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서쪽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눈이 오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눈이 집중되는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최대 7cm 이상, 경기 남부에 많게는 5cm, 서울에는 1cm 안팎으로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륙은 저녁쯤 눈이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울릉도에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최대 10에서 15cm가 쌓일 전망입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추위도 다시 강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은 영하 2도, 주말인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는 바람도 강해지면서 중부 지역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려오는 찬 공기의 정도가 평년에 비해서 그리 강한 세력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을 수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다는 점을
상층 찬 공기는 주말 사이에 추가로 내려와 일요일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곳곳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 향후 수사에서도 중요 쟁점이 될 텐데 신지원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야권의 탄핵과 검경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문으로도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계엄령 발령 직후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고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을 뿐이라며 폭동 수준의 집단 행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목적과 수단을 모두 부인한 셈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그러나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심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77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 점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따라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은 탄핵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선으로 물러나되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엿새 만에 탄핵 찬성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탄핵 찬성을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당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됐다며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도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수양버들에 비유하며 탄핵에는 신중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프레임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당의 책략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담화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담화는 참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탄핵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였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는 통치행위 역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며 내란 범죄 행위는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를 통제한 경찰의 무전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일반인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차단하고 군인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 인력을 움직인 무전 내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35분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밤 10시 47분부터는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은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경내로 들어가야 했던 상황. 밤 11시 7분 의원들은 들여보내라는 무전이 전파되더니 30분 뒤인 밤 11시 37분부터는 국회의원 진입도 다시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길을 터줬습니다. 밤 11시 5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1분 뒤 대테러 특임 부대가 오면 국회 정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취지로 전파합니다. 30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모두 차단하라면서도 군 병력은 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새벽 1시 1분 이후에도 군 관련자들은 들어올 수 있게끔 도우라는 지시가 계속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도운 혐의를 받는 가운데 실제로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군의 진입을 도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 검찰이 빠진 채 첫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 구속영장은 여전히 검찰을 거쳐야 해서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 이튿날 바로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구체적 업무 분담과 정보 교류 방식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조본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건 여전합니다. 현행 규정상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은 공수처를 통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속영장은 결국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조수사본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빠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박헌수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100명의 수사관 지원을 4차례 요청받았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실무자 요청에 따라 10명의 수사관을 출발시켰지만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한 뒤 국회 의결로 바로 복귀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열기는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을 메운 시민들이 흔드는 촛불과 응원봉이 형형색색 물결을 이룹니다. 이번 주 내내 열린 집회지만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로 900m 거리를 행진한 시민들은 여당의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선 부결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1차 표결에서 불참한 의원 105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기도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김에 지금이라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된 민주노총의 시위대는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향하며 한때 경찰과 대치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애초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경로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틀후면 윤석열은 끝납니다. 생명줄을 단 윤석열 이제 감옥으로 보냅시다, 동지들. 서울시청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지만 양측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 집회 측과 보수단체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날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각각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유럽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점에 주목하며 계엄령 선포를 방어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 상태에 놓였다며 한국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괴한 계엄령 시도가 여전히 한국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지난 3일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기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상태에 있다며 즉각적인 선거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의 윤 대통령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담화를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부인, 야당의 거짓 선동 주장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저항적인 기조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계엄령을 정당화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윤 대통령이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탄핵으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며칠 내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 언론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짚으면서 내일 치러질 탄핵안 재표결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크리스마스 휴전과 대규모 포로 교환 제안에 대해 러시아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오르반 총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겨냥해 누구든지 단결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홍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승리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중동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과도정부에 포용적인 정권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요르단 아카바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아이만 사다비 요르단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시리아 차기 정부 수립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시리아의 정권 이양 과정은 포용적이고 비종파적이어야 한다며 여성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시리아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은닉된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페르난도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이 감행한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공습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아직 공습이 화학무기 시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공습이 화학무기 오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기구의 조사에 필요한 귀중한 증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종을 울리며 고향인 뉴욕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뉴욕 증시의 개장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지속적으로 출몰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불빛을 번쩍거리는 대형 드론이 특유의 소음과 함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는데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발랄한 탄핵 시위 분위기 속에서 기발한 방식으로 집회 독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리스트가 인터넷에 공유되는가 하면 온라인 촛불 지도로 저마다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오색 빛깔, 귀여운 응원봉을 든 집회 인파가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자 근처 가게에 커피, 간식 등을 미리 계산해뒀다는 인증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던 내용을 합친 선결제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제보를 모아 가게 리스트와 항목 수량을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둔 겁니다. 운영자는 YTN에 현재 상황이 길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선결제 가게의 매진 여부까지 나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곳 주변 가게 수십 곳이 선결제 대상인데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카페에 오면 주라면서 미리 결제하고 간 영수증들입니다. 집회 시작 뒤엔 밀려드는 참석자들로 결제 금액이 금세 동나서 가게에서 사비를 들여 지원할 정도입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다 얼굴이 빨개져서 추워서 또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지금 입장에선 하고 있는 경우예요.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쌀국수 100그릇을 미리 결제해뒀다고 공지했던 가게도 전날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100그릇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네,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는데 어제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여의도에 개방 화장실을 표시한 지도가 제작돼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촛불 지도 사이트에도 5천 건이 넘는 촛불이 켜지는 등 각양각색의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950, 60년대 제작된 우리 영화 낙동강과 돈, 하녀, 성춘향 등 4편이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영화 낙동강과 돈은 한국전쟁 시기에 제작돼 사료적 가치가 높고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는 1960년대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 한국 영화사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신상옥 감독의 선춘향은 당대 최고의 흥행작이자 컬러 특수렌즈를 사용해 와이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초의 시네마스코프입니다. 출판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책을 지키는 사람 제막식이 대한출판문화협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책을 지키는 사람은 1980, 90년대 출판이 금지된 각종 민주화 서적의 제작과 출판에 참여한 분들의 희생과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막식에는 당시 활동했던 백산서당과 녹두, 돌베개, 동력 등의 출판사와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은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추위 속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비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눈비는 오전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10에서 30cm,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 최고 5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낮부터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7도, 청주 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서울 4도, 광주 7도, 대구 8도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도 눈비 소식이 없는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휴일에는 호남과 충남에 또다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